에이, 물어, 싸워, 나와. 자, 여러분들 주말에 지금 현재 계속 집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12월 달에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면 여러분들은 나와, 물어, 싸워. 그러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아직 꿈도 안 꾸고 있다고요? 처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1심 재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무죄다, 그거 봐라 하면서 어차피 무죄일 건데 왜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 때문에 그렇게 설치냐 하면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우리가 이재명이다 팀도 그렇고 그렇게 밖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힐난하거나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그런데 저는 2심에 가서도 이것이 정치 재판이 될 것이다. 상당히 걱정을 했었죠. 그래서 가끔씩 이런 우려를 나타내면 요걸 또 뒤지게 얻어먹고, 그래서 2심에서 100만 원 이하도 아니고 거의 뭐 30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번 겨울에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이 재판 결과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남은 임기도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는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선량하고 착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침묵을 해버릴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정치를 외면하고 그다음에 등한시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오히려 크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런 최악의 사태가 났을 때 물어, 싸워, 나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나가셔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약간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각계각지에서 답지 않은 탄원서라든가 우리 이국종 교수님까지 가세하는 이런 진정성 어린 국민들의 여론을 대법원이 반영을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꿈속에서라도 이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재명 지지자들은 물어, 싸워, 나와 아무런 소리 하지 말고 이런 구호를 우리도 외치게 될까 너무너무나 좀 두려운 측면이 있죠. 자, 어저께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기자단 초청 행사를 했죠. 여론과의 그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 잘하고 있는 거죠. 여론이 곧 권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을 청와대에 불러들여가지고 이런 발언을 하셨죠. 저만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인은 여지껏 없었다. 여기 물론 그런 자기 칭찬을 메인으로 말을 한 건 아니었죠.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했었지만 거기에 꼭 거기 자화자찬을 넣어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물론 그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만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또 언론이 또 제목을 또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저만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통령은 없었다. 혹시나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서초동이나 여의도에 모인 국민들의 그런 집회 현장을 보고 나를 지지해서 이렇게 모이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이재명 도지사를 12월 재판 선고 전까지 더 이상 이제 만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와봤자 이재명 도지사에게 도움도 안 되고 마지막 부여된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도 이미 좀 사라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과 그 결과는 오직 국민들, 민초들의 염원과 탄원서, 그리고 이재명 스스로의 자생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재판 결과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더 이상 문재인의 도움은 필요 없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개각을 단행하고 있지는 않죠. 현재 10월 말이고 내일 모레가 11월인데 연말 전에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인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개각을 단행할 거라고 해요. 그런데 현재 나오고 있는 인선 명단이 또 우리를 한번 또 경악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전해철이라는 건 거의 확신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저는 그렇게 되질 않길 바라고 있지만 워낙 인력 풀이 적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또 결단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후보군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국무총리 인선이 지금 현재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 4월에 종로 쪽에 국회의원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를 좀 개각하고
새롭게 일신하는 측면에서 국무총리를 교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북관계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무총리 후보가 김진표, 우리 이재명 도의사에게 가장 힘들게 했던 우리 김진표 의원하고, 그 다음에 임종석 있죠, 비서실장, 초창기, 그 다음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경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 조금 관료인 김진표를 세우면 경제에 대한 불신, 경제에 대한 걱정, 이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김진표 의원이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전국에는 국무총리는 김진표, 법무부 장관은 전해철, 이재명 도지사를 가장 힘들게 했던 2명의 의원들이 다시 청와대를 장악하게 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반 이후의 국정이 또다시 이재명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김진표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도 이재명 지지자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도지사를 잘 대해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로서 도정 운영을 계속 함에 있어서 계속 이재명 탈당, 축출, 이 집회에 거의 주동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김진표가 국무총리가 되면 이재명 도지사가 또 힘들어질 것이다.